중성. 중성. 단결하면 된다. 육군 5사단 언제 제대했지? 세대별 전역 장병들이 모였다. 그들에게 듣는 솔직한 군대 이야기. 제가 19년도 3월 4일에 입대를 했는데 19년도에는 이등병이 30만 원? 저 병장 때 2만 원, 2만 원 안 됐던 거 2만 원이었나? 보통 휴대폰을 받으면은 거의 많은 시간을 통화랑 카톡 하는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좀 활용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도 중대 콜렉트콜 전화기가 2대 있었어요. 저희는 편지를 쓰지. 편지 쓰고. 저희 때랑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게 새로워진 대한민국 병영 문화는 과연 어떨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금씩 변화해온 병사들의 병영 생활이 2020년 대격변을 맞이했다. 불편한 생활과 외부와의 단절, 소박한 자유조차 엄격하게 제한됐던 병영 문화도 이젠 모두 추억으로 남게 됐는데, 맛, 멋을 누리는 슬기로운 병영 생활. 하야흐로 병영 문화 혁신 시대. 진짜 군대 맞아요. 부럽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병영 문화 개선. 2020년 확 달라진 병사들의 의식주를 담았다. 제가 한 상병 한 4, 5봉 정도일 때 여자친구의 그 핸드폰 요금이 한 100만 원이 넘었던 기억이 있어요. 통화료를 수신자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가 전화 요금을 부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특히나 여자친구들이랑 통화를 할 때 콜렉트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화 자체를 별로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편지를 쓰지. 편지 쓰고 편지를 받지. 그리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손편지로 소식을 전했던 그때 그 시절. 일과 후 받은 위문 편지 한 통이 군 생활의 위로이자 행복이었던 그런 날도 있었는데, 어머나 깜짝이야, 이게 뭔 소리? 군대 내 생활관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 아직 익숙치 않은 이 풍경은 2020년 7월 모든 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생긴 것. 카톡도 해요? 네, 카톡도 해요. 진짜? 네. 데이터를 쓰니까 카톡도 하고. 그럼 그 요금 어떻게 결제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장병들을 위한 그 저렴한 데이터를 많이 주는 요금제도 네. 있다던데. 변화된 풍경은 새로운 제도까지 탄생시켰다. 각 통신사별로 병영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휴대전화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다. 국방부가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일과 시간 후 정해진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회와의 자유로운 소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는 병사들의 일상을 확 바꿔놓았어. 1년이 넘는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치면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과 처벌 규정을 마련했는데, 중령님,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병행문화 혁신의 기조인 자율과 책임을 고려해서 가장 우려되는 사진 촬영 기능을 최소한으로 통제하도록 하였고, 그 앱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대 내에서 사진 촬영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대에 전입할 때 보안 앱을 설치하면 카메라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 부대 밖으로 나가면 근거리 무선 통신기기 비콘에 의해 보안 기능이 해제. 그리고 부대에 다시 복귀하면 위병소에 설치된 근거리 데이터 교환 장치에 접촉해 보안 앱을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 일과 후 생활관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휴대전화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병사들. 국방부에선 군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앱도 개발했다. 이젠 휴가증도 모바일로 받고 철도 예약도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해 휴가와 외출이 전면 금지됐을 때는 영상통화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해소시키는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의 생활도 달라지긴 마찬가지. 이제는 매일 저녁 보고 싶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요. 그럼 또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네, 전화를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네, 그렇게 사회에 있을 때는 바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못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딱 정해진 시간도 있고 하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도 있고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군대 내 휴대전화를 허용한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15개국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과 파키스탄 등 6개국에서도 제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데, 자, 이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10위 안에 드는 군사 강국. 이쯤 되면 휴대전화로 인해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사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무색하다. 휴대전화를 허용한 이유는 또 있다는데, 현대 전쟁은 AI도 활용하고 전자전 또 정보전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엄정한 기강만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담당하는 군인들의 자율적인 판단, 신속한 대응, 유연한 사고력, 창조성 이런 것이 전부 그 전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차라리 병사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사용하게 하고 그들의 그 정서적 단절감도 해소시켜 주면서 동시에 전력 증강도 꾀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로 자주 국방을 시행하는 시대, 전자전, 정보전 시대가 개막되면서 병사들의 상황 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에선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 휴대전화 같은 스마트 기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핸드폰을 또 이렇게 소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밤새 게임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휴대폰 사용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을 어기는 몇 사람 때문에 휴대폰 사용 자체를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너무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보안 규정 위반이나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이처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역시 긍정적 파급 효과가 더욱 크다는 평가. 병사들이 불필요한 통제를 받으면서 억압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군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군 전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행 같은 것은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과감하게 바꿔나가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군대, 서로 상호 소통이 가능한 군대, 이런 군대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군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에서 자율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병영 문화. 2020년 병영 문화 혁신이 불러온 또 다른 변화도 있다는데, 보통 제 주변에서는 적금을 드는 친구들이 달에 40씩 적금을 들어서 16개월 해서 700만 원 정도 모아서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2018년 크게 오른 군 병장의 월급은 현재 50만 원을 넘어섰다. 군대 참 좋아졌다. 시중 급료보다 높은 군 적금을 들어 목돈을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군테크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군인 장병들이 월급이 대폭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적극적인 친구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펀드 개념이라든지 또는 정기 적금 이런 것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 진출을 위해 기본적인 시드머니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취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정보 획득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병영 생활에 대한 인식은 더 크게 변화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 결과만 봐도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생활에 대한 병사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제가 딱 갔을 때는 있었어요. 근데 군생활 도중에 사라진 거예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인식의 차이와 혁신이 낳은 변화. 2020년 대한민국 군대에선 아예 사라진 것도 있다. 바로 군대 내 징계 처분인 영창제도. 구한 말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 시비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영창제도. 해마다 12,000명에서 14,000명의 병사들이 영창에 구금돼 왔다는데,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도 되어 왔다. 저희 때는 사실 그 후대 한두 명씩 영창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 동기도 갔다 온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군기 교육 때도 있었고 영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사단에서 뭐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잘못했다 인정이 되면 영창을 갔었는데, 군기가 좀 빠졌다거나 이랬을 때도 한 번씩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영창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막 낯선 뭐 이런 곳은 아니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2013년엔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군인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영창 제도를 새로운 징계 형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2020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영창제도. 대신 군 징계 처분은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기강도 확립할 수 있게 바뀌었다.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고 감봉, 훈계, 견책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징계 처분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일단 이 영창은 헌법상 정해진 영장주의에 정면적으로 이렇게 뭐 위배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기 유지 이런 측면을 꼭 통제라든지 뭐 엄격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인권 침해가 없는 그런 요소 속에서 더욱더 이렇게 좀 군 전투력도 이렇게 향상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병사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민주 시민. 군 인권에 대한 눈높이도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군대의 먹거리 관련돼서 사실 간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훈련소 때였던 것 같아요. 자대에는 PX도 있고 이용이 가능한데 훈련소 5주간의 그 단 것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유일하게 종교활동을 주말에 갔을 때 접할 수 있는 간식이었는데 저희 때는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를 줬었고 절에 가면 를 줬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보다는 를 더 선호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를 먹고 엄청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가 보급으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초코파이를 가져갔어요. 진 사람이? 네, 너무 많아서 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식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거 하나 있어요. 왜 군대리아라고 하잖아요. 네. 햄버거. 그거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 시중에 사회에서 접했던 햄버거랑 굉장히 같지만 다른 게 있거든요. 딸기잼이 들어간다든지 안에 어떤 샐러드 같은 것들이 첨가된다든지 그래서 그 군대리아를 기다렸던 기억이 제일 나고. 혹시 군대리아가 불고기 패티만 있었나요? 패티 불고기인지 모르는데 패티가 종류가 있어요? 아, 저희는 이제 불고기, 통새우, 새우, 햄. 이거 완전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메뉴는 여름에 전복 삼계탕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복 삼계탕? 네, 전복 삼계탕이 진짜 한 달에 5번 넘게 나온 적도 있어요. 삼계탕이요? 네. 야. 가끔씩 짜장면도 나왔고 냉면도 나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거의 한 번씩 맛보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병영 생활의 기본인 먹을거리 역시 지난 세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병사들의 급식 메뉴.
한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으로 승부하던 군급식은 1인당 급식비 상승과 함께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군대밥상. 돼지고기와 전복 같은 고급 식재료와 삼계탕, 스파게티, 짜장면 같은 인기 메뉴도 확대되면서 군 급식의 품격이 달라졌어요. 시중에 파는 삼계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살도 부드럽고 특히 같이 나오는 파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네, 파김치에 이제 삼계탕 먹으면 이제 그날 삼계탕 2마리까지 먹을 수 있죠. 그 식판에 나오나요? 네, 식판이 나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진짜 배고파졌어요. 당장 부대로 돌아가서 먹고 싶을 정도로. 이젠 군급식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반응이 좋은 음식은 늘리고 인기 없는 메뉴는 확 줄인다고. 샌드위치, 스파게티 같은 브런치, 몸보신을 위한 전복 삼계탕, 한 달에 한 번 있는 삼겹살 데이까지. 아우, 나 군대 다시 갈래. 그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먹는 거에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밖에 나오면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먹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제가 좀 봤던 것 같거든요. 아무리 잘 못 먹게 해줄까요? 잘 먹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군 조리병을 위한 스타 셰프들의 조리 특강부터 군대 최고의 요리왕을 뽑는 조리병 요리 대회까지 군 급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있다. 어머니, 맛이 어떻습니까? 저희 국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메뉴들이 다 구성돼 있어가지고 먹는 건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난 10월엔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신설돼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채식주의자 병사를 위한 이른바 비건 급식이 가능해진 것. 아니 그럼 채식 선택권이 없을 땐 어땠나요? 2019년 9월에 육군훈련소 식단을 한번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을 때 사주 식단 중에 41끼,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쌀밥만 먹을 수 있고 또 그 4분의 1은 쌀밥과 반찬 하나, 또 5끼 정도는 아예 못 드시고 나머지는 반찬 하나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병사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 개선. 병사들도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인데요. 올해 국방부에서 급식 방침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런 채식 장병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해요. 단체 공공급식에 채식 선택권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 전투복은 과연 어떨까? 이게 지금 야상은 아닌 거죠? 네, 야상은 아니에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이에요. 사계의 전투복. 착 붙는 착용감에 편리성까지 두루 갖춘 디지털 무늬 전투복이 등장하기 전 대한민국 군인은 누구나 이것을 입었다. 개구리 전투복. 저 옛날에 미군들이 이런 거 입었었는데. 맞아요. 오, 네. 야, 신기하네요 이게. 미국이 원조로 준 전투복을 입었던 창군 초기 독자적인 전투복 체계를 갖춘 건 1967년 군인 복제령이 제정되면서부터다. 1990년에 나온 구형 전투복은 야간 전투 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시가지 전투에서도 적에게 쉽게 노출됐다. 착용할 때 불편함 등 편의성 보완도 시급했는데 반면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내구성과 활동성도 뛰어나다. 5가지 색깔의 디지털 무늬는 적외선 탐지 장비로 볼 때에도 포착되지 않는다. 병사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적화된 전투복이라는 것. 적외선 산란 기능을 추가하고 물과 불에 강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투복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20년 전투복은 또 한 번의 진화를 앞두고 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전투복, 장비, 장구까지 33족으로 구성된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된 것. 전투복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은 병사들이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웨어러블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전투원의 감시, 타격 능력,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워리어 플랫폼. 전투 장비와 장구는 가벼우면서도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돼 더 스마트해진다. 청력보 헤드셋과 PRCPL 장비를 갖춘 통합 헬멧,
웨어러블 형태의 생체 신호 계측 시스템, 어둠 속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장비도 개발된다. 병사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적은 병력으로도 전투력 손실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보병의 전투 체계를 최대한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날로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 획기적인 병역 문화 개선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 여건과 시설,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병역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병역 문화 개선은 민주 시민인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해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병력 감축에 대비해 선진화된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 군대는 혁신적인 병역 문화 개선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군 복무를 할 때 아쉬웠던 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갓 제대하신 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인정되고 허용돼야 될 건 허용돼야 될 것 같고요. 국방개혁 관련해서 우리 군대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변해가겠죠.